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피액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시승합니다. 자,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그리고 최후의 모델,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공차중량 2.3톤짜리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시승차도 초기 출시 때처럼 라운지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시승도 뒷좌석에서 시작합니다. MPV는 뒷좌석 공간의 승차감이나 거주성, 그리고 공간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적이 또렷한 시승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예기치 않았던 장점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저께 일부러 스타리아 LPG 택시를 탔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타게 될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와 뒷좌석 승차감, 거주성, 정숙성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리아를 개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LPG를 꽤 많이 타십니다. 그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되겠죠. 그러면 스타리아의 시장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V6 3.5 LPG 고객들도 많이 끌어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미니버스, 미니밴들이 가지고 있는 디젤차의 진동과 소음에 조금 질린 사람들은, 특히 개인용으로 차를 사용할 때는 이 스타리아 LPG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차도, 하이브리드가 그 시장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가격 차이가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더 나는데, 연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감성적인 품질이 느껴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첫인상을 봤을 때에는 V6만큼의 풍성한 느낌은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뒤에 앉았을 때에도 엔진 소리, 그 6기통 엔진의 은은한 소리보다는 확실히 4기통 엔진의 이 그냥 평범한 그러한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기통, 기통수는 깡패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6기통만큼의 매끄러움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곳에서 이 하이브리드가 이전 스타리아들보다 확실히 나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를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실내 내장재에서 조금 잡소리들이 좀 났었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탔었던 그 스타리아 택시에서도 그런 소리는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립 품질이 이제 나이도 적당히 들었고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됐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그 저희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램프가 이렇게 대리석을 박아서 만든 길이에요. 마치 그 벨지안 로우처럼 이 진동소음 테스트하기에 딱 좋거든요. 거기를 올라올 때 내장재에서 잡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이 만듦새는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한 단계 올라간 것 같다. 그동안 좀 닫고 조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잘 맞게 이런 내장재의 품질을 높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잡소리가 나는 부분이 이 차가 화물차 기반의 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가슴 아픈, 근데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야, 왜 카니발은 안 나는데 왜 스타리아는 나? 근데 지금은 그런 내장재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승용의 느낌이 조금 더 이전보다 강해졌다 라는 이야기로 이 스타리아 라운지를 특히 시승을 할 때 저는 조금 더 강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잡소리가 줄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조립 품질이 좋아지거나 설계 변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이 뭘까요? 네, 역시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 라운지 모델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물론 7인승 구성이니까 이렇게 1, 2, 3열 구성이니까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당연히 강점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실내 폭입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카니발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재원표를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카니발하고 스타리아가 재원상으로는 차체 폭이 똑같습니다. 차체 폭이 똑같은데 왜 스타리아 라운지는 이 2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니발의 경우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쓰려면 이 좌우의 위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안쪽으로 모여져 있을 때만 시트를 이렇게 뒤로 제낄 수 있는 게 카니발의 실내 폭이거든요. 그런데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좌우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누웠다 일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슬라이딩 2열 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채용을 하고, 그러고 이 차가 뭐 차폭에서 문짝 이 두께가 굳이 이 차가 얇아져야 될 그럴 이유는 따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유효 실내폭에서 차이가 난다. 이 큰 시트를 그냥 싣고서 제자리에 고정시켜 놔도 굳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실내 폭이 나온다. 특히 이 슬라이딩 도어 뒤쪽의 폭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스타리아의 실내 공간 만듦새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스타리아와 카니발이 차체 폭이 같은데 실내 폭은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요. 강점인데.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유로에 올라왔습니다. 이 자유로는 길이 쭉 뻗은 그 모양새와는 달리 실제로 노면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길은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어떤 느낌일까? 첫 번째, 카니발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니발보다는 아무래도 차체 바닥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은 더 있습니다. 네, 바디온 프레임의 느낌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승을 계속하면서 느껴지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차 되게 단단해졌는데? 만듦새가 되게 견고해진, 그래서 떨리는 소음이나 진동, 공진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차가 생각보다 더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바닥 쪽에 울림이 없고 실내 내장대에 파들파들 떠는 거 없고 잡음이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이 창문이 이 파워윈도우가 아니죠. 이 큰 유리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유리의 면적을 극대화한 대신에 이 전동식 뭐 이렇게 카니발은 되는데 개또 끝까지 내려가는데 이 차는 그건 안 되지만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열었을 때 제가 이쪽에는 여전히 창문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완전히 노출되는 듯한 느낌은 없는데 이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제가 소음에 완전히 노출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유리창이 차체면에 거의 같은 평면으로, 플러시 마운트라고 하죠, 같은 평면으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파워 윈도우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도어 패널보다는 유리창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런 플러시 마운티드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갑자기 더 두드러지게 느껴졌을까요? 그거는 이 슬라이딩 도어 자체도 차체에 견고하게 붙어 있고 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는 거, 거기에서부터 모든 느낌이 왔던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바닥에 매립된 고전압 배터리가 만들어주는 차체의 강성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실내를 덜 떨게 하고 덜 울리게 하고 더 견고하게 느끼게 하고,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진 느낌까지 왔던 겁니다. 무게중심 낮아진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진 않았습니다. 차가 나온 지 이제 한 3년 됐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 차가 이제 완전 새 차가 아닌데 뭔가 분위기를 바꿀 만한 그 내장의 변화,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적용이 되어서 하이브리드가 새로 추가된 만큼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페이스리프트에 가까운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차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현재 모델들에 비해서는 한 단계 뒤처져 있거든요. 이게 2, 3년 전의 스펙 그대로입니다. 요즘 뭐 CCNC에 뭐 컬럼 시프트에 뭐 별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 현대차 기본 세트가 있는데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열 쪽에 어떤 그 공간이라도, 그리고 이게 대형 센터 콘솔이 있는데 이 대형 센터 콘솔의 2열 쪽 뭐 어떤 사용 편의성이라도,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좋아지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는 지금 나온 지 몇 해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타리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이 호라이즌 램프,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하지만 사실은 심리스는 아니죠. 여기에 끊긴 자리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호라이즌 램프라고 전 얘기할게요. 심리스 아니니까. 호라이즌 램프를 채용을 한 첫 번째 모델이라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여지는 부분인데, 예, 이 엠블렘이 이전에 3D였는데 이제 알루미늄 2D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색깔이 조금 눌렸죠. 그리고 조금 더 심플해진 게 있어요. 이전에는 휠이 보면은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브라스, 이 황동 색깔이 들어간 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블랙 하이글로시 타입으로 하나로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브라스 아니면은 건메탈 이런 식으로 두 가지였었는데 이렇게 통일이 됐다고 해요. 일단 스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보면은 이 그린하우스라고 하죠. 유리창 면적이 진짜 넓은 차예요. 그래서 보통 차들의 경우에는 옆 사이드 패널에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유리창 면적인데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 높이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절반 정도가 유리창 높이입니다. 이 정도의 그린하우스가 제공을 하는 그 개방감이 이 스타리아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죠. 그래서 화물차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개방감 좋은 차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스타리아가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라운지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적용된 거, 이전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궁금해 하실 거가 뭘까요? 엔진룸입니다. 그래서 엔진룸 열어볼게요. 자, 이거 열었다 그냥 놓으면 팔 부러집니다. 왜냐면 얘는 가스 스트럿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렇게 스트럿이 없으니까 막대기를 받쳐줘야 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는 최후의 신모델, 그리고 이 차가 가장 무거운 차예요. 이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면서 제가 인승을 다 태워봤죠. 다 태워봤는데도 무리 없었다,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에 비해서도 한 150kg 정도 무겁습니다.
이 차가 바디온 프레임 차체이기도 하고 차 길이가 10cm 더 길어요. 높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차가 정말 9명을 다 태우고 11명을 다 태우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겪어야 되는 최후의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카니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출력형 1.6 터보 하이브리드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출력이 235마력이 아니고 245마력, 그리고 모터 출력도 54kW, 최대 토크도 큽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은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10마력, 근데 최대 토크는 똑같아요. 하지만 모터의 최대 토크가 큽니다. 304Nm. 그래서 이 차는 모터가 처음에 픽업을 할 때, 딱 모터가 처음에 가속을 할 때 훨씬 더 가뿐한 느낌을 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차가 납산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2V 시스템 배터리가 없고요. 이 고출력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카니발 시스템에 비해서 한 단계 발전된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다음에 대형차용으로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2.5 터보 베이스죠. 하지만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끝판왕을 여기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까지 바꿨는지, 납산 배터리까지 뺐는지 몰랐어요. 이 소소한 것의 변화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뒷좌석 승차감의 원인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뒷좌석 시승을 하면서 올 때 되게 이거 생각보다 진동이 줄었는데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주신 거 고맙고, 진동이 줄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NVH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실내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그다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던 게 있어요. 이 차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렇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이 배터리라는 거, 이 고전압 배터리라는 거는 그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배터리 팩 하우징 자체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리고 당연히 무거운 부품이기 때문에 차체에 견고하게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차체에 어떻게 보면은 무게 중심도 낮춰주지만 차체의 떨림을 잡아주는, 데드니스를 키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차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제가 타면서 이 차가 옛날보다 떨림이 적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3열에는 앉아보질 않았었는데 3열을 굳이 앉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차의 공간은 이거 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완전히 뻗어도 이 정도입니다. 뭐 다리가 컴팩트하긴 하지만. 자, 시트가 이게 보면은 상당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벤치 시트지만 쿠션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뭐 시트 쿠션 길이가 길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3열은 그냥 액세서리 시트는 아니다. 실제로 앉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게다가 3열에도 이렇게 커튼이 있죠. 근데 이 3열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개방감, 이게 이렇게 큰 차는 카니발은 따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뒷좌석 시승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뒷바퀴 휠하우스에서 공진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3열 맨 뒷줄 승객을 되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이브리드에는 맨 뒷줄에 앉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가 이제 뒤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의 수직인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당연히 좋겠죠. 아이고, 이거 머리 나온다. 그러니까 시트가 이게 제일 많이 슬라이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렇게 밀게 되면
아까 제가 앞으로 당겨 봤을 때 이 상태에서도 뒤에 앉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2열 시트가 가장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도 3열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이 헤드룸이 넓기 때문에 공간감도 대단히 좋고 니룸도 제대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당겨서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서 하면은 앞에가 이렇게 시트 팝업이 되죠. 이게 7인승에서는 뭐 솔직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9인승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커지죠. 자, 왜냐면은 이게 지금 2열 시트를 가장 많이 눕힌 상태예요. 가장 많이 눕히고 3열을 저렇게 시트 쿠션을 팝업을 해도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뒤에다가 짐을 싣기 위한 용도? 그런 용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열 시트를 이렇게 시트 쿠션 팝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7인승에서는, 라운지 모델에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봐요. 이래도 남잖아. 자, 스타리아는 실내에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실내에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아주 없진 않더라고요. 소소해서 그렇지. 일단 USB-C로 바뀌고, 그리고 실내에 있는 스위치들이 항상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에 LED 램프가 적용됐고, 그리고 2열에 워크인 스위치가 적용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실내에서는요. 자, 저는 스타리아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사실 이거를 상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일상용으로 쓸 때 스마트폰 거치대를 따로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놓고 그냥 써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여기에 이런 보관함들이 많아서 실용적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와, 이 개방감, 이 면적이 여기 길 아래가 다 보여. 이런 개방감을 주는 차는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요 도어 쪽에 있는 여기도 볼펜 같은 거 놔도 되는 데고, 여기도 뭐 놓을 거 많고, 이 아래쪽에는 도어 포켓이 진짜로 있고, 그래서 3단 수납 시스템이 도어에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차가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이고, 이거는 컵홀더가 보관함이 아니고 퓨즈 박스인데. 쏘리. 그리고 큰 차일수록 이 뒤쪽에 사람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모니터가, 이건 이제 뭐 팰리세이드도 있고 대형 SUV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USB가 있는데 USB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USB-A는 이 데이터 통신용이고, 그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USB-C는 충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수납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운전석보다 이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 개방감이 정말 대단한 차예요, 스타리아는. 자,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와, 여기가 이만큼 파여 있고, 이 개방감, 와, 이거는 이 스타리아의 조수석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정말 와우입니다, 와우. 그리고 썬루프가 이렇게 열고, 여기 리어를 이렇게, 자, 시트 위치 조절하고요. 근데 이게 시트 메모리가 없어. 요건 좀 아쉬워. 하지만 갑니다.
오토. 온도는 조금 낮추고. 네, 처음 출발해서 지금 이 주차장을 통과하는 느낌, 이 느낌은 운전석에서는 아주 나쁘지 않아요. 일부러 제가 요철 한번 쳐보겠습니다. 배수로 홈통. 네, 저속에선 괜찮습니다. 네, 처음 출발하면서 살짝 놀랐습니다. 스타리아가 이렇게 구름질감이 좋았나 싶을 정도로 앞좌석에서 느끼는 구름질감, 그리고 저속의 승차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홈통의 요철을 칠 때도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체가 상당히 단단해져서 강성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바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과속 방지 턱을 치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의 느낌이 이전 스타리아보다도 훨씬 조여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정말로 하이브리드가 만드는 이라이드의 효과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그럴 속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저속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출발을 해서 이 노면을 밟는 느낌, 운전석 쪽에서의 느낌이 뒷좌석보다 좋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뒤쪽은 프레임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음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4기통 터보 엔진의 소음이 더 치고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고객들 중에는 지금 V6 LPG 엔진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개인 사용자 고객층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일단 주행하는 느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차가 이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의 덩어리는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차피 차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차가 확실히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는 무게중심이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무게가 늘어났지만 그 무게가 늘어난 것이 확실히 실내에서 바닥으로 가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2열에 앉았을 때는 잘 들리지 않았던 풍절음이 1열에서는 살짝 들립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1열에 있을 때는 그 플러시 마운티드 글라스가 있는 2열 슬라이딩 도어 옆에 앉았잖아요. 하지만 1열에 앉으면 이 B필러는 이 윈도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리창과 차체 표면에 이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거슬릴 정도로 느끼진 않아요. 그냥 은은하게 수화하고 퍼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고속 코너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차가 가지고 있는 토크를 다 씁니다. 그래서 RPM이 좀 올라가면은 확실히 이게 뭐 한 1.5박스 정도의 느낌으로 본네트가 짧기 때문에 엔진으로부터의 운전석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요. 카니발보다도 더 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그 엔진룸이 실내로 들어오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고속에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이제 오르막 주차장에서 나올 때, 이럴 때에 조금만 더 힘이 날 때, 그럴 때 엔진 소리가 조금만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품 담당자한테 드렸습니다. 이 카니발에 비해서 스타리아는 시장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완전히 승용 시장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상용 시장 쪽도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내 변화는 최소화된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나온 만큼 이제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이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뭐 괜찮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 V6 3.5 LPG만큼 조용하는 걸 기대하면은 사실 반칙이죠. 왜냐면은 LPG 엔진은 개솔린보다 더 조용해요. 게다가 걔는 6기통이야. 게다가 자연흡기야.
그럼 걔를 어떻게 4기통 터보가 이겨?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거 알 바 없어요. 왜냐면 이 차가 350만원 비싸니까. 그게 차를 만드는 사람의 논리와 그것과 상관없는 소비자의 기대의 차이입니다.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그거는 내부 논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뭐 다른 거 안 바꿔도 돼. 이 엔진룸 격벽, 그리고 요 이제 그 흡기 챔버, 그리고 이 보닛, 요 부분의 소음 차단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시속 100km로 크루징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니터를 켜봅니다. 엔진이 바퀴도 굴리고 배터리도 충전합니다. 연비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충전하고 있는 이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단 중고속 주행을 할 때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가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채워놔야지 54kW짜리 꽤 강한 모터를 시내에서 가속 감속을 할 때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열심히 채우는 중. 이게 쭉 하고 제가 밟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속을 할 때는 이제는 모터도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 크루징 시의 느낌, 뭐 기본적으로 차의 출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큰일 나겠죠. 뭐 지금 주행을 하는데 제가 시속 100km 주행을 하는데 RPM은 2000rpm이 살짝 넘습니다. 네, 동력 성능을 볼게요. 한번 급가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속감이 크진 않아요. 역시. 그런데 이 엔진도 고회전 특성 엔진이 아니다라는 게 5000rpm 전후에서의 부밍음이 조금 크게 들려요. 그리고 어차피 이 차가 그 엔진 영역을 좋아하는 차는 아닌데 사람을 많이 태웠을 때는 의외로 RPM을 써야 될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힘이 조금만 더 나오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05km. 근데 내리막길이 나오니까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합니다. 이거는 좋다.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떻게든 이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려고 애를 쓰네요. 네, 이렇게 내리막길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전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을 하려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끝까지 끌어서 쓰고 있구나, 효율을 끝까지 쓰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차는 되게 플랫하게 움직이고 모터 느낌 좋다. 자, 이제 시내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특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혼잡 구간에 오면은 전기 모터로 가능하면 주행하게 하고 엔진을 안 켜도록 애를 쓰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지금 제가 딱 출발했는데 전기 모터로만 지금 주행을 하거든요. 이 차가 지금 제가 시내로 들어온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터로만 주행을 합니다. 네, 이제 한 시속 60km 정도 되니까 다시 이제 엔진이 작동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으니까 여기는 혼잡 구간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배터리를 리저브, 배터리를 아끼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다시 떨어지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심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잡 구간에서 하이브리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확실히 적절한 곳에서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가 저는 진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아까는 안 되던 건데 오르막길인데도 지금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합니다.
왜냐면 앞에 차가 있고 시가지 구간에 들어온 걸 알아요, 얘가. 그래서 지금 앞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 가속을 하는데도 가능하면은 모터만 작동을 시키는 그러한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구간이 훨씬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지에서 좋은 거가 이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다 엔진이 켜진다. 엔진이 켜졌을 때 그 실내 소음도가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되게 좋네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카니발보다 좋아요. 카니발보다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은 더 좋아요. 자, 지금 구간이 이제 오프로드에 가까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달리면서 이제 차가 얼마나 승차감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앞바퀴가 들어가는 느낌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바퀴가 들어가는 느낌을 잘 잡아준다는 게 뭐냐면 과속방지턱을 딱 밟았을 때 이게 브레이크를 탁 치게 되면은 앞으로 차가 숙죠. 그러면서 그 순간만큼 이제 차가 수평을 이뤄요.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을 밟아서 차가 떴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다는 거가 이 라이드가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시내 구간에서 확실히 차를 타는 게 즐겁다. 저는 이렇게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요. 야, 이거 통학용 차를 하이브리드로 하면은 애들이 훨씬 편하겠구나.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 차들은 시내를 벗어날 일이 없어요. 시내를 지금 늦어가지고 시가지에서 조금 와일드하게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와일드하게 달리는데도 확실히 차가 더 가뿐하게 움직여요. 이 하이브리드는 시내에서 타야 돼. 그리고 승차감 부분, 제가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달려줄수록 이 E-라이드 이것이 확실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고속 코너를 달리는데 차가 핸들링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차가 확실히 더 이렇게 조여주는 느낌. 이게 이제 모터가 이제 마이너스 토크 플러스 토크를 미세하게 주면서 차의 무게도 움직여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 무게가 깔린 거가 주는 승차감,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야, 이거 늦어가지고 빨리 달리니까 차가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 이건 참 재미있네. 네, 시내를 달릴 때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느낌인데요, 이게 뼈대가 단단해서 그런가 카니발을 탈 때보다도 이 동력의 밀도감이 좋아요. 아니면 봄 날씨라서 그런가? 카니발은 우리가 한겨울에 시승을 했거든요. 그럼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다시 한번 이 봄 날씨에 시승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시내에서의 모터가 개입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생생해요. 차이가 느껴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희한하네. 지금 제동 성능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걸 테스트할 만한 구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리막길에서 신호등 때문에 급제동을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 물고 들어가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 페달의 느낌,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제동력이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 대한 데이터는 되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는 거는 마이너스, 하지만 회생제동 때문에 제동 시스템에 부담을 덜 주는 건 플러스. 그러니까 기존 기존 스타리아 모델에 비해서는 제동력이 불리할 리는 별로 없다. 그냥 요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핸들링도 바닥에 무게가 깔려 있으니까 플러스, 무게가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이 핸들링이 있으니까 조금 플러스. 그래서 기존 스타리아보다 핸들링도 못할 일은 별로 없다. 조금 나으면 낫겠지.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이따가 차를 세우고 마무리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시승 소감을 요약을 할게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충분하진 않을 것 같으나 뭐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다. 왜냐면 지금 현재 혼자 타고 있는데 그래도 힘이 충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의 느낌은 역시 하이브리드는 큰 메리트는 아니구나. 하지만 시가지에서만큼은 그래도 차가 이 1.6 터보 엔진을 쓴 차치곤 상당히 빠릿빠릿하다. 역시 모터가 일을 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 한 150kg 무겁다는 것이 스타리아에서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카니발에서보다는 조금 애가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게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하이브리드가 11인승 투어러 모델까지 있다는 거죠. 얘가 견뎌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톨쇼 테스트, 저 같은 사람 11명을 구해서 태워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시동을 켜놓고 촬영을 하기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균 연비가 한 10.6km 이 정도 나오니까 원래 공인 연비가 12점 몇 킬로였는데 그거보단 조금 덜 나왔지만 그래도 연비는 괜찮다.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 중에 V6 LPG를 사시려고 했던 분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연비 이야기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시가지로 들어갔더니 연비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꽤 밟았는데도 11.6k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가장 좋았던 거,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줄었어요. 제가 이 스타리아를 탈 때마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MVH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개선을 이 하이브리드만을 위해서 바닥 쪽에 한 거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그게 1열 뒤, 2열 발공간 앞쪽 요 부분에 있는데 그 배터리가 차체 가운데에서 이 차 바닥을 딱 잡아주는 방진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특화 주행 모드가 있잖아요. E-라이드 모드라고 하는 거. 그 E-라이드 모드가 키가 큰 차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과속 방지 턱 넘는 느낌만이라도 잡아준다면 이렇게 키 크고 특히 이 바디온 프레임 구조인 스타리아에게는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고속도로 나와가지고서 우회전을 딱 할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그 E 핸들링 효과거든요. 그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을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해주는 그 효과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차가 달리는 게 삽삽 나긋나긋 그리고 이 핸들의 이 쪼는 맛도 좋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350만원 더 주고 V6 대신에 이걸 살 거냐? 저 같으면은 자주 안 타는 분이라면은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고, 많이 타는 분이라면 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는 분이라면은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내 구간이나 교외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사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오래 타시는 분이라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를 자주 바꾸는 분이라면 굳이 안 타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디젤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이 차를 주로 시내 중심에서 타신다면 디젤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차선 밟았다. 미안해.
전반적으로 이제 개방감이라 이런 거 다 좋은데 차가 구형 같다. 왜냐면 이 계기판도 지금 제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팰리세이드하고 계기판 생긴 게 똑같아요. 왜냐면 CC&C보다 한 세대 전에, 어떻게 보면 두 세대 전에 거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10.25인치예요 10.25인치를 쓰는 차들은 원래 아반떼급이에요. 요즘은 이제 코나 이후로는 CC&C 덕분에 걔네들도 다 이제 12.3, 12.3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현재 가장 이런 부분이 구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 이 에어컨 조절부, 내비게이션, 계기판, 이게 페이스리프트 전에 투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차가 신선도가 많이 올라가야지 그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와 신모델에 대한 기대를 얼버무려서 가격이 올라간 거를 대충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안 되잖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값만 덜렁 V6 LPG에 비해 가지고는 350만원 더 내래. 그러면 야씨, 내가 350만원어치 세금하고 기름을 태우고 말지. 추가 지불에 대한 장벽을 넘어갈 수 있긴 해줘야 되는데 그건 조금 아쉬워요.